자, 방치된 민생을 챙기는 시간입니다. 우선 의료부터 가보겠습니다. 의료는 뭐 너무 이제 사안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다룰 게 너무 많은데 지난주에 있었던 거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특징이 이 말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예, 말은 뭐 이렇게 뭔가 과학 예산을 자르고 그래. 그러고 나서 과학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지금. 예, 똑같은 그런 거잖아요. 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한다고 말을 해놓고 다 퍼주는 거고 뭐 이런 식인데 이번에는 뭐냐면 중증 진료 체계 강화 시범 사업을 한다고 아마 언론에서 가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범 사업 대상 병원도 삼성 서울병원 그리고 이제 인천의 인하대병원, 울산의 이제 울산대병원인데 울산대병원은 사실 이제 아산병원의 이제 교육병원이죠. 교육대학이죠. 자, 요런 상황인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름은 중증 진료 체계 강화 사업인데 내용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증 진료 환자를 줄이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이 대형 병원에 주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경증을 안 받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실제로 뭐냐면은 전달 체계가 한국이 망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국적으로 다 수도권으로 병원 집중되고 뭐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대형 병원에 많이 가니까 외래를 예전부터 이제 이 문제는 뭐 거의 한 20년 동안 해결해야 된다. 전달 체계 갖춰야 된다. 뭐 경증 환자는 동네 의원 가고 중증 환자는 대학병원 가자. 이런 이제 컨셉이 당연히 있죠. 저희가. 근데 그게 그동안 안 된 이유가 전달 체계를 갖추려면 제일 중요한 게 1차 의료 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의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동네 의원이 막 그 개업 자율권 하에서 뭐 이제 요즘에는 비급여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입증이 안 돼 있는 것들도 많아지니까 국민들이 좀 불안하시고 하니까 이제 큰 병원 더 선호하시게 된 거잖아요. 작은 병원은 오히려 돈벌이에 집중한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를 하게 만든다. 이런 인식이 생기다 보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개업 자율권이 있다 보니까 한 곳에서 오래 하시는 의원도 있지만 뭐 이렇게 그 좀 하다가 뭐 2, 3년 안에 양도양수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막 의사 바뀌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외국처럼 저희가 주치의 제도나 환자 등록제 같은 걸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동안 안 한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 지난 10년 동안 의뢰 회송 제도 시범 사업이라는 걸 해가지고 대학병원에서도 동네로 환자를 보내면 돈을 좀 더 주고 동네에서도 그렇게 해서 환자를 대학병원에 보내면 회송서나 뭐 의뢰서를 써서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 주는 방식이었는데 요번에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이름은 중증 진료 체계 강화 시범 사업인데 이 병원들의 3,600억을 경증 환자 진료를 안 해서 생긴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대형 병원에다가 예. 황당무계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대형 병원이 그동안 경증 진료 환자를 본 거는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첫 번째가 전제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경증 진료 환자를 많이 줄여서 그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게 경증 진료 환자를 줄인 만큼 중증 진료 환자를 봐서 사실은 보상을 손실 보상을 벌충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3,600억을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의원들한테는 지원책은 없어요. 의원에겐 지원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병원들 중에 지금 삼성 서울병원이 있다는 것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대형 병원 그냥 돈 주는 거네요. 그러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이 시범 사업이 성공을 하면 이게 지금 대형 병원들이 지금 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급 종합병원 다 하면 3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곱하기 10을 하시면 3조 6천억 정도를 그리고 이 재원이 그럼 정부가 시범 사업을 하니까 정부 재원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게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병원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큰 병원에 그냥 돈을 주는 거야.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사업이지만 내용은 경증진료 안 한 대형 병원들의 손실보상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형 병원 중심으로 돌아간 거고 이걸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욕 먹으니까 진짜를 말하면. 그러니까 경증 진료를 줄인 만큼 보상해주겠다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제목이 그렇게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심의를 하지 않고 이거 보고안건으로 그냥 복지부가 그냥 처리를 해버렸어요. 누군가의 이권이죠 이거는. 대단히 큰 거네요. 대형 그렇죠. 병원의 이권이죠. 예를 들면 삼성병원에 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기에 이 대형 병원들은 다 이익을 받잖아요. 엄청난 이익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표 보여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제가 더 이야기 드리면은 최근에 복지부가 일본 이사회 만나가지고 일본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하는데
그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았다.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 디테일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본에서는 의사들이 당연히 이제 일본 의사들은 이제 한국 의사들보다는 덜 영리적이고 뭐 그다음에 의사회가 이제 지역별로 또 나름 규모가 그 존경받고 하니까 당연히 의사 정원 늘리는 거 가지고 반대는 안 했는데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증원되는 모든 의사가 다 지역 의사였어요. 아 서울이 아니라 예. 동경이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일본의 그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라고는 도도부현에 각 필요에 따라서 아 우리는 산부인과 의사가 4명이 부족해. 그러면 4명 증원하게 해주고 산부인과로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10년 국가 장학생, 지역 장학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역 의사제예요. 그 우리도- 제도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게 지역 의사제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이랑 보건복지부랑 다 지역 의사제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본질은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계속 원래 이렇게 변죽만 거- 울린다는 거죠. 일본 거 가끔 베끼는데 일부만 베낍니다. 껍데기만 베낍니다. 예.